안녕하세요, 엉성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스마트폰, 폰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문제가 되는 이 폰 중독, 저 이제 제가 사는 동네 보면은 길거리에 뭐 스마트폰 중독자가 얼마나 많길래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지 맙시다라고. 오죽하면 이런 걸 이제 걸어날까 싶을 정도로 많기도 한데, 제가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상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아이는 새벽까지 폰 하느라 유튜브 보느라 잠을 안 잔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핸드폰 하느라 잠을 안 자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압수하시고 다음날 주시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수업하는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엄마한테 압수를 당해서 알람을 못 들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핑계로. 잊지 못할 일인데요, 저한테는. 자, 이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곰곰이 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좀 너무 세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고민을 해보면, 자, 일단은 본인 주변에, 내 주변에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있나? 아들인가? 내 딸인가? 아니면 뭐 내 친구 누구? 자,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려면 먼저 이 스마트폰 중독이 어떤 현상인 걸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뭐 징후 같은 거 이런 거 빼고요. 근데 중독이란 건 원래 알코올 중독도 그렇지만 뭐 증상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도대체 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좀 보자는 거죠. 스마트폰의 역할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정말 중독이란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부터 점검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하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들이, 중독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해볼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만화책 읽는 분도 계시고요. 무슨 페이지 같은 거. 아니면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남는 시간을 이용하시는 거죠. 킬링타임용이죠, 시간을. 그러면 그 이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핸드폰은 전화기였을 뿐이었고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었죠? 그죠, 컴퓨터였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 그래서 그 시대에 컴퓨터 게임이 중독이 뭐네 해서 이제 모 방송국에서는 플러그를 PC방에서 빼가지고 게임 중독되는 사람들의 폭력성이 이러네 저러네 했던 터무니없던 일도 있었는데, 그전엔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컴퓨터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그 이전엔 TV였죠. TV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었고요. 가족들끼리 드라마를 봤었고요. 뉴스를 봤었고요. TV에서 우리는 이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TV를 바보 상자라는 이제 그런 명칭도 있었고요. 그러면 거꾸로 흘러가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하는 행태들이 우리 어른들이 TV를 보셨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핸드폰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자마자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하시는 게 TV 켜는 거거든요. TV를 왜 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TV를 보시나요?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집에 가자마자 일단 TV를 킵니다. 왜? 적적하거든요, 안 키면. 그리고 TV를 켜놓으시고 설거지를 하시든 아니면 신문을 읽으시든, TV란 걸 왜 켜놓냐 보면 습관적으로 켜집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것도 잘 보면요, 재미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뭔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습관적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란 게 공부는 싫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걸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인지.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전기 사용하는 양이 250kW 정도를 넘는다고 해요, 살짝. 평균적으로. 근데 저희 집은요, 제가 9월 달에 올해 좀 더웠잖아요, 많이. 그래서 에어컨을 풀로 돌리고, 24시간도 돌리고, 한 하루에 5시간 정도 제가 집을 비울 때, 그럴 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에어컨을 풀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꺼지면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이런 멘트도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좀 걱정을 했죠. 그러면 저희 가족하고, 보통 4인 가족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봤을 때, 저희 집은 TV를 켜지 않습니다. TV를 한 달에 해봤자 아마 다 켠 시간이 5시간 남짓 될 거예요, 아마. 많아봤자. 한 번씩 TV로 영화를 보겠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TV를 켜서 좀 보는데, 거의 한 달에 5시간 남짓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보편적으로 250에서 300kW를 쓰시던 집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그죠, 누진세가 전개돼서 폭탄을 맞는 거죠. 근데 제 경우는 폭탄을 안 맞단 말이죠. 에어컨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전기기구들 다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뭐 전자레인지 있고요. 뭐 전기기구로 사실 뭐 워터포트 다 있고요. 전기로 쓰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딱 하나 차이점은 TV 같아요. TV를 안 보니까요. 그럼 이 말을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TV를 보시는 거하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아이들의 또는 뭐 어머님이 되신다면 남편분이 되신다면 와이프분의 주변에 가까운 지인의 이 스마트폰 중독, 핸드폰 중독을 해결하시려면 가장 먼저 TV를 끄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TV를 보고 계시다면. TV를 끄시게 되면 내 취미생활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미생활을 만드세요. 그러시면서 상대편에 같이 하자고 유도를 하셔도 되고요. 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이제 TV 안 보니까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TV 안 보니까 너도 좀 핸드폰 좀 그만하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또는 산책 좀 갔다 오자. 물론 아이들은 싫어하겠지만 엄마가 하던 가장 흔한 취미생활을 엄마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참고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참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그래 나도 뭔가를 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춘기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답이 없지만 근데 엄마 아버지는 TV를 보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아이한테는 넌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독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중독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잖아요.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독자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 망할 일인데. 병원 안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V를 끄신 다음에 본인의 하나의 취미생활을 좀 더 불편한 거 있죠? 몸이 적극적인 거. 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면 뭐 어떤 게 됐든 뭐 집에서 가장 좋은 건 책을 읽기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제가. 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시키시는 거랑 똑같아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든 책을 읽으시든 보고 계시면요, 아이들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집에 TV 보고 계시면서 너 공부해. 엄마 아빠 돈 벌잖아.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엄마 아버지는 돈을 버시는 게 일이시고요. 아이들 보육하시는 게 일이시라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일입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그래요.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요. 와이프가 TV 보고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갑자기 산책 가자고 합니다. 난 이제 좀 게임을 하든가 핸드폰으로 뭐 좀 하고 싶은데 가기 싫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놀 시간에 TV를 보고 놀 시간을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요. 남편분들도 와이프랑 똑같이 그렇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놀 시간에 같이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분쟁이 줄겠죠. 그냥 둘 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희생을 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본인은 누릴 걸 다 누리시면서 상대편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도 싫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누군가 특히나 저는 이제 학생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 우리 아이가 중독된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 TV를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TV를 많이 보고 계시다면 일단 TV를 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TV를 끄시고 다른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취미생활이 누가 봐도 쉽다, 즐겁다라고 느껴지는 거 말고요. 운동 같은 경우 보세요. 운동은 힘들잖아요. 배우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 취미들을 하시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도 이렇게 하니까 아빠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좀 유튜브 그만 보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다른 취미들, 그렇죠. 어머님들 얘기하실 때 아버님들 좀 역동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좀 하고 오라고. 그런 말 하실 때도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TV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모두 상대방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건 욕심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죠. TV를 끄시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의 그 핸드폰 사용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TV를 보시지 않냐? 핸드폰으로 게임하시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아이들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만 못하게 해요. 라고. 그게 아이들은 불만이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그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주셔야 적어도 설득력 있는 대화가 돼서 그 시기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세요. 물론 스트레스죠. TV 보고 나 드라마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하는데. 근데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조금은 그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대화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훨씬 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건 TV 중독이란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TV 중독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TV 보는 게 뭐 어때서? 뉴스 보는 건데? 정보인데? 그렇죠.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이라는 대화 매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누군가 뭐 남편분이 게임을 하시면서 뭐 게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뭐 게임에서 총질했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총 사가지고 총질하지 않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고심해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이후에 제가 이제 영어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그 외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볼 것들, 생각할 것들을 같이 나눠볼 예정이니까 뭐 정보가 되실 수 있는 것들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